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강대기 네. 1년 달콤쌤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기권 비문학 네. 주제 융합 독서. 여기서 네. 지금 아이들이 대기가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주제 융합 독서가 무엇인지 또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달콤쌤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초등학교에서 14년 근무를 하고 그 후에 나와서 아이들과 독서 수업하고 그다음 세계사, 그다음 역사 수업한 지는 6년 차예요. 그래서 20년 차 지금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20년이시군요. 네. 코로나 때부터 어머.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 모르게 네, 벌써 6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잘 가네요. 네. 그러니까 6년 동안 이제 꾸준히 쌓아 오시면서 처음에는 네. 세계사, 역사 이런 쪽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주제 융합 독서 이런 걸 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도 하고 계신데 음. 그런 거를 이제 쭉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수업의 특징도 좀 궁금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사실 저는 독서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하고 처음에 어릴 때부터 엄마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독서를 했어요. 영어책도 읽고 한글책도 읽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는 처음에 좀 우연한 기회로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내 아이를 키우면서 그럼 주변 엄마들의 좀 고민을 들었을 때 독서 수업은 나는 좀 내가 만약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독서 수업 하나랑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의 가장 기본축이 역사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또 역사 수업과 이렇게 두 반을 열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다행히 좋아해 주셔서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제가 하고 있는 독서 수업이 이제 이런 주제 융합이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주제 융합이라는 말을 조금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교과 독서, 제가 이제 타이틀을 붙인 게 교과 독서, 그다음에 융합 독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꾸준하게 수업을 하고 있죠. 네. 교과 독서라고 하면 교과서 이제 진도랑 연계되는 이런 독서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아이들이 한 3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편독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 그러니까 책을 잘 읽더라도 좋아하는 분야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만 읽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읽으려는 애들도 또 막 있잖아요. 맞아, 안 읽으려는 애들이 사실 또 많죠. 만화책만 읽는다거나 책 자체를 조금 가까이 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독서를 잘하면 국어를 잘할 것이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이 갖는 우리의 5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독서랑 공부랑은 사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지 않는데 요새 애들 너무 바쁘잖아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걸 같이 가게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왜 독서를 그러니까 막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왜 독서를 이렇게 강조할까? 이게 두 가지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정말 그냥 평생을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좀 어렸을 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좀 커다란 목적이라면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면 좋지. 문해력 길러지고 단어 많이 알고 맞아요. 공부에 도움되면 좋지. 근데 이게 따로 가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서 저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책을 이제 안 읽을 때 보면 어렵거나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닌 거. 이게 어쩌면 좀 비슷한 일맥상통한데 어려우니까 안 좋아하는 거고 또 안 좋아하니까 또 안 읽다 보면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어는 또 전과목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수능 지문에 보면 전과목이니까 이게 그럼 아이들이 내가 조금 아는 분야의 책부터로 넣어주면 이게 어떤 허들이 좀 낮지 않을까. 기본은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시즌에 많이 들어보는 얘기 그거를 책을 통해서 내가 또 한번 복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조금 다른 분야에 또 알게 되면 또 그거 궁금해서 또 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책을 읽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근간은 교육과정이죠. 네. 교육과정에 뿌리를 둔 네. 초등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네. 이렇게 교과 연계된 독서를 하고 근데 이게 또 주제 융합 독서에 있는 그런 거를 쭉 보니까 뭐 철학, 예술, 과학, 역사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매달 읽어 나가잖아요. 네. 그런 도서를 선택하는 도서 선택 기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한 3년, 뭐 지금도 그런데요. 3년 차 정도까지는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안 하던 거였어가지고 지금도 아무튼 모든 책을 다 읽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선생님이 다들 독서하시는 선생님의 기본이겠지만 모든 책을 다 읽고 제가 읽으면서 그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사실 가장 기본 첫 번째 기준은 이제 교육과정이어서 아이들이 그 달에 3학년이면 3월에 뭘 배울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권에서 4권의 책을 배우면
교과목별로 여러 과목을 이제 넣어주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밥이라던가 그 수준을 좀 보죠. 교육과정하고 글 수준? 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꼭 교육과정 아니어도 그 달에 있는 뭐 명절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막 시사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달에 많이 들을 거. 들어봤어요가 이 책에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책이 아니게 느껴지는 건 한 번이라도 들어본 내용이 들어있고 또 반대로 이걸로 내가 아는 게 이제 실상에서 벌어지거나 학교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 한 번 더 내가 더 아는 척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자신감이죠. 이제 막 어깨 뿡뿡해서 와요. 선생님 저 혼자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머님들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선순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거랑 또 명절이나 어떤 이런 걸로 보면 사실 3학년 때, 4학년 때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예를 들어 뭐 10월에 독도의 달이 있어. 독도에 관련된 책은 3, 4, 5, 6에 일 때 그 수준이 좀 다르게 이제 읽는 거죠.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나 분명히 선생님이랑 일본 독도 다 했는데 4학년 때 배운 적이 없다. 네. 근데 이게 우리 나선형 교육과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중학생까지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완전히 새로 듣는 것 같은 배운 적이 없다. 우리 학교는 안 가르쳤다. 그럴 리 없다. 모든 초등학교 똑같다. 교과서가 달라요. 뭐 아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반복하면서 또 조금 딥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정과 어떤 시사적인 거 그다음에 반복. 네. 요새 이제 학교에서도 다양한 글쓰기 뭐 대회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사실 글쓰기 교육도 이야기가 요새 막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글쓰기 교육도 기본으로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된다. 왜냐면 이 틀은 금방 배워요. 뭐 몇 문단으로 나누고 1문단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이거는 개요 짜는 건 금방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알맹이를 넣는 거는 내 몫이거든요. 어떤 표현법도 사실 뭐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거는 책을 읽으면서 좀 오래 이렇게 읽으면서 또 그게 다독다독 쌓이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글쓰기 가장 기본도 저는 배경 지식이 일단 먼저다. 그래서 일단은 독서를 먼저 해야 된다. 네. 올 초에 독서 국가 선포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학교에서 독서 교육 어떻게 할 건지 활성화 나왔죠. 방안도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앞으로 독서 국가에 발맞춰서 나갈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가정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활성화 방안들이 쭉 나왔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사실 같이 해주면 이게 효과가 좋잖아요. 과정에서 초등 단계에서 뭐 어떤 식으로 독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안 그래도 7월 2일에 그거 발표된 걸 보면서 사실 처음에 타이틀이 저는 인문학 독서. 지금도 그 타이틀을 쓰고 있어요. 그 달콤쌤 인문학 막 이렇게 해서 책도 추천하고 막 그러는데 이 인문학이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사람 사는데 필요한 학문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사는데 필요한 학문이 결국에 내가 학교를 딱 졸업했을 때 사회에 나와서 필요한 것들 그런 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 교육과정을 일단은 저는 되게 강조를 해요. 어머님들께도 교육과정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알아요? 딴 거 뭐 이렇게 깊게 무슨 교육과정 공부하실 건 없고 그 주간학습 있습니다. 주간학습 요새 옛날에 우리 그쵸? 종이로 나왔는데 요새는 다 앱으로 또 뜨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간학습 보면은 아이가 어떤 거를 배워 나가는지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가 이제 나와요. 저는 그거를 조금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 우리 아이가 이걸 배울 거구나. 그럼 이제 그거에 관련된 책을 하나 빌려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저랑 읽는 거랑 집에서 엄마랑 읽는 거랑은 또 좀 달라요. 왜냐면 교사도 자기 아이를 못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저도 둘을 키우는데 저희 이제 둘째는 진짜 책만 이렇게 막 던져서 내어가지고 제가 막 제 수업에도 막 넣어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랑 독서 교육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유니콘 같은 집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 좋아하는 뭐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일단 같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 내가 학교에서 뭔가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주간학습을 좀 보시고선 그거를 정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만화책. 학습 만화. 네, 학습 만화 읽어도 되나요? 뭐 괜찮죠. 학습 만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학습 만화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저는 하는 게 이게 책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끔 이제 소설 하면서 야 너는 이 주인공은 어떤 아이인 것 같았어? 이랬을 때 자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남자인 것 같았고요.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걸 막 얘기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미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소설이 아니더라도 지식적인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거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공부에 도움된다고 하는 건 약간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쓰는 연습을 해보는 거. 근데 이제 학습 만화는 이미지화 돼가지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쵸. 나오니까 학습 만화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이 들어가 있는 요새는 또 그런 학습 음, 만화들이 많은데 그 과정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미지화하는 거. 요새 유튜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아이들이 볼 영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내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그 이미지 자체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은 오래 머물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 지식들이 쌓이긴 쌓이되 조각조각 나 있는 아니면 그게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 지식이 되거나 그렇다고 맞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습 만화가 내가 단순히 거기에 나와 있는 지식을 배울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와 함께 내가 그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 독서의 과정, 이미지화하는 과정은 결여가 된 거니까 그 부분을 키우고 싶다면 저는 줄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듣고 이 학습 만화의 초반부터 그렇게 되면 재밌잖아요. 요새 재밌죠. 그림도 너무 재밌고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귀찮고 힘드니까 아이들이 약간 집에서 엄마랑 그래도 약속이 먹힐 나이라면 저는 좀 약속을 해라. 뭐 학습 만화 뭐 2권 읽으면 뭐 줄글 하나 이렇게 읽게끔 그쵸, 약속을 그쵸. 하는 거. 여전히 뭐 잠자리 독서나 이런 거는 함께 읽어보는 게 좋긴 하죠. 그쵸. 아이가 이제 좀 크면은 못 들어오게 하지만 못 들어오게 하지만 근데 또 하나 이제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라. 똑같은 그 책.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애들이 책을 읽는다.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엄마의 약간 죄책감처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책을 안 읽어서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막 분위기를 그렇게 학습적으로 안 해서 우리 아이가 아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또 이 일을 하니까 집에 진짜 책이 많아요. 책도 많고 저도 이제 계속 읽고.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가 둘인데 첫째는 궁금해해요. 책 이렇게 막 나와 있으면 무슨 책이야? 이제 막 궁금해하고 이제 바쁜 게 조금 끝나면 막 읽어보기도 하고. 둘째는 그냥 이렇게 장식품. 네,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엄마가 책을 읽으면 엄마와 나는 별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의 아이마다 성향이다. 다르다. 네, 아이의 성향이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셔라 하는 것은 엄마도 얻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책에 관심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다음에 워크지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읽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더 쌓인 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꼭 요 책을 읽고 내가 이 책에 대한 걸 막 아이한테 너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 그럼 이제 그건 또 아이들이 엄마와 아이 대화를 더 단절시키는 약간 이런 거여서 그거를 같이 읽을 때 막 정말 읽었는지를 막 근데 이게 확인하고 싶잖아요. 우리 잘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오히려 약간 나중에 그냥 슬쩍. 근데 내가 그 내용을 알면 나중에 그거에 관련된 뭔가 연관되는 거 있을 때 야 맞아 그거 그때 그거 있었잖아. 맞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애들이 막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좀 대화가 돼요. 근데 그러시면서 물꼬를 트는 게 책이랑 어떤 아이와의 대화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자, 오늘 1단원 읽었으니까 자, 1단원의 문제를 그 미국 그 도서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거기는 워낙에 이제 반려동물 많이 하니까 강아지를 옆에 놓고 읽는 거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효과가 있는 이유가 엄마가 간섭을 안 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뭘 읽으면 막 하는 그러니까 뭘 읽으면 엄마들은 다 확인하고 싶은 그게 이제 세계 다른 나라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읽으면 다 물어보는 거야. 근데 강아지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읽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효과가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있는 분들은 우리 모두 그래서 테스트하지 맙시다. 그래서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책을 읽고 아들이 저희 첫째는 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딱 보자마자 몇 장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부분에 치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이제 저희가 치킨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치킨 얘기를 딱 꺼냈는데 그 전주에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도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경 지식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진짜 크구나. 얘가 이걸 안 봤으면 치킨을 보면서 이렇게 연결을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 그걸 지식의 되게 해주고 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서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정말 먹다가 맞아요. 일상에서 이게 그냥 대화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부터 융합 관련된 책을 써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그 슬로우 리딩이라고 있잖아요. 슬로우 리딩이 제목만 들으면 그냥 천천히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한 권의 책을 읽는데 이렇게 읽어가다가 내가 이게 궁금해. 그럼 잠깐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를 또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슬로우 리딩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거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 한 권을 가지고선 거기에 나오는 뭐 과학 내용이 나오면 이제 이거 딱 덮고 정말 그 과학을 막 갖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막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는 힘드니까 이거를 내가 그 바쁜 아이들한테 연결고리를 사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건 저는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만드는 과정을 가져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빨리 할 수 있게 팁을 주자.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권 그렇게 교과목에 관련된 책을 읽는데 그리고 또 그 책이 무조건 비문학 책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방정환에 대한 책도 우리 뭐 막 사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고학년으로 더 올라가면 비문학처럼 된 책도 있지만 왜 우리 반 방정환 이런 것처럼 소설로 나온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도 실제 부분과 연결해서 뽑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 뒤에 이제 야, 이게 근데 이거랑 다른 과목에 이거랑 연결할 수 있어. 이런 걸 계속 팁으로 좀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 방면으로 한 주제로 확장되는 경험을 본래는 자기가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제 너무 없으니까 그쵸. 그 부분을 조금 연결고리를 자꾸 마련을 해주자. 이제 그렇게 해서 융합 책을 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거랑 딱 맞아요. 아이들이 읽으려면 융합이란 말 되게 어렵게 느끼시거든요. 어머님들도 어렵게 느끼시고 아이들도 융합?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일상생활에서의 연결되는 포인트로 잡자. 그럼 아이들이 좀 가볍게 이거를 그쵸.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많더라고요. 네. 이게 한 권의 책에 이 많은 내용이 들어가도 되나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싶을 정도로 네, 맞아요. 진짜 전 과목의 내용들이 알차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좀 쉽게 쓰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막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넓은 걸 해서 이제 저희 딸이 이 책을 보고서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수행평가도 다 약간 탐구 주제처럼 하나 주제를 잡아가지고 여러 개의 확장해서 하고 조금 내가 심화로 공부를 한다면 결론을 내는 이런 그 수행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더니 이거 주제 잡기에 너무 좋겠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가볍게 쭉 보면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알고 그 중에 내가 이제 잡고 싶은 주제를 하나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깊게 하면 되겠구나 이 얘기를 했어요. 음식도 있지만 이런 음식 안에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역사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리고 막 건축의 심리의 과학의 예술의 진짜 철학까지 없는 게 없어서 네. 이거를 방학 동안에 읽는다면 맞아요. 똑똑이가 되겠다 진짜. 네. 그래서 아이들과 전 또 이제 제가 하는 그 수업에서는 이거 프로젝트 이번에 방학 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쓱 읽지 말고 쓱 읽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조금 공부하듯이도 한번 읽어보자. 분량을 좀 정해서 좀 꼼꼼히 깊게 네. 읽을 수 있게 네. 워크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모든 책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수업의 기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 아닌가. 네. 감사한 게 이걸 읽어보실 때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원고를 써서 이제 보내고선 그림이 되게 재밌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림이 요새는 정말 근데 그림이 없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림을 줄거리만. 따로 하신 분은 없는데 네, 잘 그림을 찾아서 넣으셨나 맞아요. 보다. 그림 이렇게 사파나 이런 거를 또 되게 출판사에 잘 넣어주셔가지고 흥미있게 그 부분이 이제 중간중간 조금씩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글의 어떤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내용도 조금 아이들이 가볍게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이 책을 그래서 활용하실 때는 뭐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거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그 보시고 진짜 오늘 우리 뭐 먹는다. 근데 여기에 뭐 음식이 있어. 그럼 그 얘기 한번 본다거나 그렇죠. 아이스크림도 있더라고요. 딱 여름에 맞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고전책이 있는다. 그럼 그거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자연에 관련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실상에서 그걸 보면서 그 부분만 딱 따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이가 근데 내가 이제 그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다른 책을 조금 더 찾아가지고 이제 보시면 좋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초등학교에서 좀 달라진 점이라거나 이게 뭐 독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중고등학교 때는 도움이 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는 정말 행복하게 다니잖아요. 맞아요. 행복하게 다니고 이제 중학교 때 시험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저도 이제 정규 수업 말고 저는 프로젝트랑 이렇게 벽돌책을 읽는 그 과정이 따로 있고 이렇게 매주 만나가지고 교과 내용하고 책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데 그건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밖에 안 받아요. 이 매주 하는 거는 2학년 때부터 우리 이제 내신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워낙 바쁘죠.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어머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건 지금 진짜 바쁘지. 근데 지금이 제일 한가할 때야. 이제 하루하루 이제 올라갈수록 더 바빠져요. 이게 가능한 스케줄인가 싶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은 조금 빨리 저는 정말 읽으셨으면 얘기해요. 고등학교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가보니까
정말 책 읽을 시간은 정말 없어요. 어. 근데 그래도 걔는 시험이 끝나면 책을 너무 읽고, 이렇게 왜 우리 공부하기 싫을 때 또 책 맞아. 읽고 싶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막 다 적어놓고 시험 끝나면 조금 막 몰아서 몇 개를 또 봐요. 소설책도 좀 보고, 왜냐면 좀 힐링이 된대요. 그래서 뭐 소설책도 보고 영어책도 보고 막 그때 조금 막 보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수행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중등의 수행평가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조금 확인하는 내용, 그런 게 많고, 책과 뭘 연결해가지고 쓰라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독후감을 쓰는, 독서 감상문 쓰는 거, 그거는 있는데, 고등 시험을 이제 만약에 뭐 특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 네. 전사고나 이런 걸 생각하신다. 그러면 자소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소서를 쓰는 게 고등학교 갈 때 똑같이 쓰는 게 대학 갈 때랑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다 겪게 돼. 근데 그것은 보통 그렇게 책에서 시작되는 게 많아요. 이 책을 읽다 보니 이게 궁금해졌어. 이게 거의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가 혼자 자기 주도해서 탐구를 해봤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낸 결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과 하나에만 한정되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과목을 탐구 주제를 뽑아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주도하에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아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어떤 과를 가고 싶다 해서 그것만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문과 쪽을 가더라도 수학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과 쪽을 가더라도 문과 내용, 요새는 막 융합이잖아요. 융합인지.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학년 때는,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때는 일단 정말 많은 분야를 좀 읽혀서, 이제 지식을 좀 많이, 배경 지식을 많이 쌓는 거.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 때는 그런 고전이나 이런 책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게, 그 써졌을 때의 시대 배경이 일단 들어가고, 그런데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어느 시대와 어느 장소에 읽어도 보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훈이나 감정적인 게 들어간 책, 이런 게 이제 그런 고전이란 타이틀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뉴베리 책도 상을 받는 것들 보니까 미국에서 주는 상이지만 뭐 중국, 필리핀 막 이런 데서 그 나라별의 특색이 들어가 있는 책들도 막 상을 받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내가 베트남에 대한 뭐 정말 베트남 얘기 하나도 몰라. 그래도 그 얘기도 들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지역의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책이 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지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힘, 그런 걸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때 그래서 읽는 책들은 약간 그런 융합된 책들이 많아요. 책들이 많고, 이제 중고등학교로 가면은, 특히 이제 중학교는 어쨌든 독서 감상문을 계속 써가지고 생기부에 그 책이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내가 그 탐구 보고서를 쓰더라도 이 책 기반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냥 정말 거짓말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목별로 책도 조금 추천을 해주세요. 과목별로도 좀 읽고, 그리고 요새 이제 추세가 그래서 그런지 그런 융합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책인데 정말 수학 내용만 들어가 있지 않고, 대학교 갈 때도 꼭 읽어야 된다고 하는 막 그런 서울대 목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보면 왜 뭐 과학에서도 코스모스, 뭐 우리 뭐 총균세, 뭐 사피엔스 막 이런 것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정말 딱 그거 하나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다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도 천문학 책인데 세계사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는 그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동안 쌓았던 과목의 지식들이 이제 다 이게 융합되는 거. 그래서 역사 책도 많이 읽어라.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런 그 소설로 된 거, 소설을 된 걸 좀 읽고 또 막 합쳐지는 거죠. 이게 우리 때는 역사를 다 외우는 걸로 그냥 진짜 연도 외우고 연도 외우고 막 하니까 이게 외우는 걸로만 다가오지, 역사라는 게 이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거를 느끼면은 정말 기억도 오래 가고 이제 막 이해가 가요. 왜 이렇게 했구나. 아, 그때 흥선대원군이랑 고종이랑 고종이 약간 MZ 세대 같은 그런 느낌이고,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변했어요. 사춘기가 되더니. 그리고 왜 우리 뭐 엄마들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러니까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여기 이제 그런 거예요. 그쵸. 약간 그런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의 느끼는 이야기랑 자꾸 같이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 역사가 뜬구름 잡는 딴소리가 아니라 생활에서 느껴지게끔 역사 동화죠. 역사 동화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제 역사 동화를 읽어야 되는 또 이유도, 역사라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뭐 딱 하나의 과목만 연결되지를 않아요. 이때 그래서 과학에 뭐가 이렇게 발명됐기 때문에 이때 이런 생활이 됐어. 막 그 이후에 이렇게 됐어. 맞아요. 이렇게 다 연결이 그러니까 되고. 이제 그거를 기저에 두고 다른 과목과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에 관련된 것은 좀 꾸준히 읽으셔라. 그다음에 역사가 계속 어차피 하나의 사실인데 중고등학교 때 너무 어렵거든요. 외울 게 많아요. 아이고. 네, 그렇게 좀 가볍게 좀 이렇게 생각해도 이제 진짜 그때 가서는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익숙해야죠. 근데 역사가 어려운 이유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그 시대를 산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때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맞아. 그러니까 말도 단어도 어려워. 너무 어렵고 이게 이미지화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애들이 네. 초가집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요즘에는. 초가집 모르죠. 그러니까 초가집 전혀 모르죠. 뭐지 그때 생활용품들도 하나도 모르고 모르죠. 그래서 저희들 때는 조금 어렴풋이나마 봤던 기억도 있고 아니면 맞아요. 뭔가 써보기도 했는데 네. 모르더라고요. 전혀 진짜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전혀 몰라서 그 시대를 전혀 상상하지 상상이 안 못해. 돼. 우리 때 그 난로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난로도 몰라요, 맞아. 그래서 난로도 몰라서 전혀 그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자꾸 그 시대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저는 역사는 학습만화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그림도 좀 네, 보면서. 그림이 좀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어려운 책에 기저에는 좀 역사책 같은 것도 좀 두고 그리고 그때 읽어야 되는 독서들이 책들이 워낙에 그런 융합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로 기본을 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읽어라 이렇게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추천은 독서는 중학교 때가 끝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안 돼. 근데 고등학교 때도 하죠. 읽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정말 그 참고문서 쓰고 해야 될 때는 고등학교 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시간 내서 막 두꺼운 책을 읽고 있기가 너무 그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운 책을 중학교 때 막 안 되는 애들한테 막 그냥 읽게 한다? 사실 그것도 좀 저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앞단계가 좀 앞단계가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막 요번에 이제 코스모스를 여는데요. 코스모스를 막 딱 한다. 그러면 일단 분량을 굉장히 나누죠. 쪼개 잘게. 네,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지에는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막 풀이를 해놨어요. 어렵거든요. 이거 갑자기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코스모스 읽으라고 하면 아이고. 뭐 자랑은 할 수 있죠. 내가 코스모스 읽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게 내용이 그게 아니라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가정에서는 조금 어머님이 혼자 하기는 힘드실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고등 때 가가지고 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유칙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근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중학교 때 우리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걸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 기억이 안 난다고 할 뿐.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교과 독서는 꾸준히 이제 하되 조금 시간 내서 읽을 수 있는 두꺼운 책 방학 때 하면 딱 네, 좋겠네요. 방학 때 해서 중학교 때가 조금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고등 때까지 시간을 내서 읽으면 제일 좋지만 너무 공부하기에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그런 거를 중학교 과정까지 읽은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진짜 시간이 없지만 아까 따님이 맞아요. 조금 몰아서 읽듯이 독서력이 되니까 그때는 또 그런 수준의 책을 읽더라고요. 읽고 또 느낌이 다르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책을 중학교 때 읽은 거, 고등학교 때 읽은 거, 이제 다가오는 게 다른 게 이게 아는 것도 내가 달라지고 머리도 좀 커지고 맞아. 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렇게 또 읽어봐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독서력을 충분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길러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네, 독서에서 어머님들이 꼭 생각하셨으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셨으면 하는 게 단기간에 어떤 결과가 눈에 막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사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책 뭐 읽었다가 갑자기 내가 국어를 막 100점 맞아오는 거 아니고 이게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막 보이질 않으니까 할 건 많고 맞아. 그러니까 자꾸 뒷전으로 꼭 미뤄지거나 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되는데. 시간이 이제 막 다른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빼는 게 그만두는 게 독서. 맞아요. 근데 이게 나라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효과는 크거든요. 이게 꾸준히 길게 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근데 또 빼는 것도 아니까 저는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 때도 이제 보면 국어 잘하는 애들은 이제 우리가 스킬로 배우는 거에 또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어요. 물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때 보면은 전 책 하나도 안 읽었는데 국어 점수 잘 나와요.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타고난 것도 있어요. 타고난 것도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배제하고 정말 좀 일반적인 친구들 스킬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외울 수 있어요. 외워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은 친구들을 그 이상에서는 차이가 나요. 확실히 차이가 나요. 경험해본 바로 정말 차이가 나서 맞아요. 저는 그거를 좀 단기간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책을 읽어 나가시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조금 꾸준히 정말 10분이라도 괜찮아요. 맞아. 네. 저도 그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게 스킬은 진짜 나중에 그 방법은 계속 문제풀이 기법을 네. 익히면 되는데 근데 이 감각이라는 게 결국은 맞아요. 이거는 몇 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쌓이는 거라서 거거든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국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당연히 답인데 왜 영어도 잘하는 애들이 이게 당연히 맞아요. 답인데 홍시 맛이 나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어본다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맞아요. 답인데 계속 답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답답함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책을 많이 이제 읽었던 애들은 풀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이제 거기서 좀 갈리는 것 갈려요.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 맨 위에서는 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홍시맛 홍시맛이 나. 어떻게 설명을 그게 근데 그게 그건데 어. 이런 분야가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이게 감각을 기르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러지는 거더라고요. 음. 국어 지문들 보면은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진짜 저 작년 길고. 수능 보고 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진짜 길고 그래서 아이들 진짜 되게 안쓰럽고 대단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뭐 비문학 스킬이라던가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 고등 가서 또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과목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한번 내가 이 지문 자체를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있는 단어 그 주제는 들어봤어. 그치, 그러면 그치. 이게 이 마음에서의 허들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 한번 봤어. 맞아. 막 이런 그래서 거. 좀 다양하게 좀 읽었으면 맞아요. 네,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또 이렇게 네.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방학 앞두고 많은 부모님들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또 워낙에 그 책 관련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팔로잉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저보다 또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거기에 약간의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네.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